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여자 홍퀸이에요. 지금 읽어드리고 싶은 책은 한 번 읽은 적이 있는데요. 또 좋은 글이 생각나서 갖고 왔습니다. 책 제목은 다정한 인공지능을 만나다. 진화학자가 바라본 챗 GPT 그 너머의 세상. 장대익 지음. 공감력을 키우는 가장 좋은 방법. 뭘까요? 읽어보겠습니다. 공감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책을 많이 읽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은 독서가 유능함을 준다고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독서는 공감력을 길러주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가령 소설을 읽는 독자의 경우에는 줄거리가 왜 이렇게 전개되고 등장인물이 왜 이런 말과 행동을 하는지를 이해하려면 정신적인 시공간 여행을 통해 그 배경에 들어가 등장인물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합니다. 감정이입을 넘어 역지사지를 해봐야 한다는 거지요. 그러면서 공감력이 향상되는 겁니다. 이는 연구를 통해 입증된 사실이기도 합니다. 참가자들에게 소설책을 주고 9일에 걸쳐서 매일 책의 9분의 1씩을 읽게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마다 그들의 뇌를 관찰했습니다. 그러자 책을 읽는 9일 동안 좌각회, 연상회라고 부르는 부분과 내측 전두피질 간의 연결이 강해졌습니다. 좌각회, 연상회는 글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과 관련된 뇌의 영역이고 내측 전두피질은 공감, 연민과 같은 사회적 정서 반응 및 기억력을 관장하는 부위입니다. 이 부위의 연결이 강해졌다는 것은 글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생각, 감정, 지식 등을 타인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능력이 향상되었다는 뜻입니다. 즉, 인지적 공감력이 좋아진 것이지요. 더욱이 책을 다 읽고 난 후 한동안 체성 감각 피질과 후두엽에서의 연결 강도가 강하게 유지되는 것이 관찰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책 속 주인공과 같은 행동을 한 것처럼 그 활동 상황이 실제 뇌 속에서 일어났음을 뜻합니다. 그런 연결이 독서가 끝난 다음에도 지속된다니 놀랍지 않은가요? 조금 더 재미있는 실험도 있어요. 참가자들에게 책을 읽게 한 후 실험을 마치면서 연구자가 실수인 척하며 책상 위에 있던 볼펜 통을 떨어뜨립니다. 그러고는 참가자들이 바닥에 떨어진 펜을 줍는 것을 얼마나 도와주는지를 관찰했습니다. 그랬더니 글을 읽는 동안 등장인물의 공감을 더 잘한 사람일수록 더 잘 도와준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최근 뇌과학자들은 경험과 학습에 따라 뇌가 많이 변할 수 있다는 사실에 놀라고 있어요. 이를 어려운 말로 뇌의 가소성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뇌를 어떻게 쓰고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뇌가 해부학적으로 변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독서는 인지적, 정서적 뇌를 더욱 변화시킬 수 있는 원천이에요. 그러므로 성장하려면 책 읽기를 멈춰서는 안 됩니다. 네, 공감하시나요? 한 챕터만 더 읽어볼까요? 인공지능 시대의 독서. 독서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가장 자주 듣는 질문이 왜 굳이 책이어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인터넷과 디지털 영상 매체가 넘쳐나는 시대에 굳이 책을 읽어야 하느냐는 물음이겠지요. 현대인들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어제의 최신 정보가 오늘의 구식 정보가 되고 그 속도를 따라가기가 벅차 우리는 거대한 디지털 텍스트 앞에 주저앉아 버립니다. 똑똑한 학생들에게 무언가를 탐구할 기회를 주었을 때 그들이 먼저 하는 일은 네이버, 구글,
유튜브에 검색창을 여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는 인터넷에서 찾은 정보를 정리해 옵니다. 더 깊은 사고와 논증을 위해 서가로 향하는 학생을 만나기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지요. 정보를 검색하며 한 번에 여러 일을 동시에 하는 멀티태스킹은 디지털 시대의 특징이 되었고, 그로 인해 우리는 너무 산만해졌습니다. 정보를 검색하는 능력은 화려해졌지만 사고력은 오히려 감소했지요. 그런데 AI를 잘 활용하려고 해도 질문을 잘해야 합니다. 질문력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인데, 내가 지금 정말 알고 싶은 게 무엇인지 알려면 결국에는 사고력이 관건이지요. 문제를 진짜로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건설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은 느린 인지 과정을 통해 나옵니다. 이러한 사실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독서는 필살기입니다. 책은 느린 생각에 최적화된 매체이기 때문이죠. 인간의 뇌는 깊이 생각하고 다르게 생각하며 새롭게 보는 작업을 즉각적으로 처리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뇌의 전두피질에서 일어나는데, 여기에 많은 에너지와 시간이 소모되거든요. 중요한 건 바로 독서가 이 느린 생각을 가장 효과적으로 만들어내는 행위라는 사실입니다. 책을 제대로 읽어내려면 느리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게다가 영화나 TV를 보며 몰입할 때 우리의 뇌는 주로 시각 피질만을 활용합니다. 하지만 책을 읽으며 몰입할 때는 뇌 전체가 활성화되고 활용됩니다. 뇌 전체가 상호작용하는 사람들은 남들이 보지 못한 면을 보고 기존에 연결하지 않았던 지식을 연결할 수 있는 창의적인 인재라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책은 이러한 유능함과 함께 공감력, 그러니까 사회적 지능도 길러주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미래의 교실에서도 아마 책은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책을 잘 읽고 적용하고 성찰하는 친구들이 더 인정받고 성공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류가 문명을 이룰 수 있었던 성공 요인이 생태적 지능과 사회적 지능 덕분이듯 우리의 미래 교실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해답도 거기에 있을 것이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미래 교실에서는 인공지능을 비롯해 유능함을 높여주는 여러 장치들을 활용해 학생들이 더욱 똑똑해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높아질 것입니다. 그러한 기술을 어떻게 사용할지 그 방법을 잘 알려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동시에 높아진 생태적 지능, 그 놀라운 유능함이 사회를 더욱 건설적으로 만들어가는 데 쓰이고 타자와 협업하고 공존을 모색하는 데 쓰일 수 있도록 공감력을 길러주어야 합니다. 저는 이것이야말로 우리 문명이 앞으로도 살아남아 발전해갈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미래 교실에서는 생태적 지능과 사회적 지능을 동시에 높여주는 그런 교육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청소년과 여러분의 부모님, 선생님들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가장 중요한 교훈입니다. 네, 공감 가시나요? 네, 이 책 좋은 글들이 많은, 또 생각거리가 많은 다정한 인공지능을 만나다. 지금 시대에 딱 읽어봐야 할 좋은 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책 읽어주는 여자 홍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